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제가 아내의 림프암 치료 사례를 블로그로 올리자 많은 분들이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된 아내의 치료 사례가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의 치료 사례를 직접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암 면역 치료에 대한 영감을 얻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좌측 눈의 결막에서 암이 발생했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 말트 림프암이었습니다. 결막 림프암 진단받기 2년 전부터 아내는 시력 검사를 하면 정상인데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 곳의 안과를 방문했었지만 결막 림프암을 직접 치료한 경험이 없는 안과 선생님들은 정상이라고 보셨기에 암 진단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결막의 위치는 안구의 흰 자위를 외측에서 둥글게 감싸며 덮고 있는 살덩이로 눈꺼풀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아내는 아래쪽 눈꺼풀에 덮여 있는 결막 부위에 암이 생겼기에 그냥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꺼풀을 아래로 뒤집어야 살구색으로 변한 암세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암 일반적 증상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아내는 눈의 결막에 임파선암이 생겼기에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두드러졌지만 더 불편한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녁에만 심해지는 전신 가려움증이었습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까지 상반신에 열감이 나면서 가려움증이 올라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독했던 가려움증은 철저한 생식분말 위주의 식사와 면역 수액 치료를 통해 해결되기 전까지 2년 가까이 저희 부부를 괴롭혔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불편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좌측 목의 앞과 뒤 그리고 머리에 여러 개의 림프절 몽우리가 만져졌고 머릿속 피부에 염증이 심했습니다. 가려움증은 매일 밤 잠을 설쳤기에 낮엔 늘 피로감이 심했고 근육량이 점점 줄면서 체중도 감소했고 이곳저곳 돌아가며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열을 가한 식사를 하면 좌측 상복부와 비장 부위가 크게 불러오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 가장 큰 림프 조직인 비장이 커지고 몇 시간 동안 꺼지지 않아서 더부룩한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비장 기능이 나빠져 생긴 증상입니다. 이 때문에 늘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열을 가해 조리한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상태로 있다가 밤이 되면 가려움증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저녁을 5시 이전에 먹고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려움증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란 것을 몸으로 알아냈습니다. 임포산암 진단 후 우리 부부의 일상도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일상생활 중 암세포를 자극하는 특정 자극을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강한 빛이 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정의 조명은 모두 간접등으로 바꿨습니다. 카페처럼 말이죠. 합창단에서 노래할 때 강한 조명이 힘들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열을 가해 조리한 식사를 이른 저녁에 먹는 것보다 생식분말 중식 식사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급적 열을 가한 음식을 피하기 위해 생식분말을 구입해서 주식으로 사 먹고 인스턴트 식품과 외식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옷부터 피부에 닿는 침구류까지 대부분 유기농면으로 바꾸었습니다. 피부와 옷감에 닿는 화장품, 비누, 세탁용 세제, 로션, 오일류도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었습니다. 음식 보관류에 사용하던 비닐, 플라스틱류를 내보내고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용기와 종이 봉지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식분말 중심 식사와 영양제 섭취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면역 저하의 병이지만 근본 원인은 신진대사가 나빠져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생식분말엔 소화효소가 살아있지만 완전 소화를 돕기 위해서 소화효소,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식분말에 추가해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엔 생유전란에 들기름 한 수저를 섞어 먼저 먹은 후 생식분말 중식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단백질과 지방 섭취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를 더하기 위해서 제철 과일을 포함한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엔 인체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본 영양인 종합 비타민과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밀크시슬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있는 눈의 건조함을 막기 위해 루테인을 복용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처방받은 히알루론 점안액도 수시로 사용했습니다.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매일 저와 함께 인근 뒷산으로 산책을 즐겼습니다. 암 진단 초기엔 급격히 약화된 체력으로 산책이 힘들었는데 무기력과 피로감을 극복하고 1만 보 이상 걷는 체력을 만들 때까지 매일 부신강화제를 챙겨 복용했습니다. 부신강화제는 만성피로, 무력한 근육 상태에서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가장 고마운 영양제입니다. 식사 전 혼자 산책할 때면 산책 전에 바나나 한 개를 먹었고 산책 후 생식 분말에 단백질 분말 혹은 아미노산 분말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핸드폰 영상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잡고 영상을 시청하면 눈과 얼굴에 정전기가 생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변화시키자 아내의 몸은 놀랄 정도로 빠르게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랐고 일주가 달랐으며 한 달 후가 달랐습니다. 기적 같은 매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던 눈의 통증이 많이 줄었고 강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고 시력이 회복되어 작은 글씨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장비대와 상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8시면 영락없이 올라오던 가려움증이 일주일 만에 50%가량 줄어들어 어느 정도의 숙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오전 10시 이후에야 침대에서 일어나던 몸이 6시만 되어도 눈이 떠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내던 상태에서 벗어나 1만 보 이상을 걸어도 곧 회복할 만큼 근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늘 추위에 떨었고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는데 몸이 따뜻해지면서 우울감,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림프암 진단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양측 손가락의 류마티성 관절염증과 통증도 한 차례 약물 치료 없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은 군종과 내막 염증으로 인한 생리통증도 현저히 줄었고 냉의 양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손가락 통증과 작은 군종으로 인한 생리통증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약물 없이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 이외의 다른 환자에게도 동일한 조언을 해드렸는데 실천한 분들에게선 모두 동일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아내가 실천했던 방식의 생활치료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루틴만 건강하게 바뀌어도 몸이 빠르게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암이 주는 공포와 항암치료 의존성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당연히 아내의 림프암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한 일상의 변화가 암 치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아내는 가려움증 약을 복용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새 괴롭히는 가려움증을 해결할 때조차 항히스타민과 스테로이드 하나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보습제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로션을 수시로 발라주고 부채질과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내가 잠들 때까지 도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변화된 식사와 영양 그리고 친환경적인 삶의 변화가 혈액과 림프액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간혹 외식을 하거나 빵류를 먹으면 비장이 약간 커지고 가려움증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암의 암세포를 얌전하게 하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란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B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림프암입니다. B세포는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기에 전신 가려움증이 심했던 것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적용했던 방식을 다양한 암과 자가 면역 질환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동일한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면역항암제 후유증, 통풍, 대상포진, 아토피 천식 등 과잉 면역 반응에 특히 드라마틱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의 결막 임파선암은 2년 동안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림프암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